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 그리고 그 다음 경기도 이제 마감이 되는 경기들인데요. 먼저 워싱턴 대 필라. 자, 워싱턴은 제가 오바 요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되게 뭐 실점도 130점대였다가 공격도 막 120점가량 뽑아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오바 요정의 맛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점수 생산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내일도 뭐 여러 주전 선수들이 지금 뭐 백투백에 걸려 있다고 하고, 뭐 일단 많이 짓는 거는 비슷한데, 얼마 전에 뭐 유타를 이긴 거 그런 거 말고는 골스라든지 뭐 이런 팀들도 프렌을 하긴 했지만, 사실 뭐 믿음이 좀 줄어든 시기입니다. 최근 두 경기가량 88점, 101점밖에 못 내가지고 공격에서의 마이너스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필라델피아는 계속해서 달려야 된다. 지금 이제 동부에서 순위상으로 필라가 7등이거든요. 이제 토론토랑 애틀랜타랑도 승수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41승인지라 딱 7등이어서 열심히만 하면은 다른 팀들이 자빠지거나 이래버리면은 필라델피아도 직행 가능성이 있는데, 직전 경기 때는 이제 엠비드나 조지 이런 애들이 돌아와가지고 활약이 좋았었다가, 직전 경기 때는 약간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마이애미한테 져버렸어요. 점수도 많이 못 내기도 하고. 그 전전 경기 때 얘네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엄청 터지고 그랬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폴 조지 정도만 제 몫을 했었고, 클러치 때 14대0 런을 당하기도 하면서 이래가지고 졌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도 안정감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걸로는 점수가 지금 엄청 많이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내일 워싱턴이 이거를 얼마나 점수를 내주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16.5에다가 239.5. 요즘에 이런 큰 핸디값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저는 일단 어제 이제 샬럿대 브루클린이랑 비슷한 핸디값이면은 아주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워싱턴이 점수를 못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일 고민거리거든요. 필라델피아는 일단 엔비드가 오면은 이거 좀 피지컬적인 부분은 약간 밀리는 게 있다든지, 뭐 상대한테 오펜도 많이 내주고, 뭐 페이스 같은 것도 떨어지는 게 좀 있고, 그래갖고 필라델피아가 확실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나는 원래는 워플에다가 뭐 오바 이런 시각으로 보려고 했는데, 일단 워싱턴은 요즘에 점수를 너무 못 내는지라 그것 때문에 좀 삐걱대는 게 심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239.5 기준으로 오바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워싱턴이 좀 최소치만 점수를 뽑아준다면은, 요즘에 점수를 너무 못 뽑아서 문제인데, 저는 필라델피아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 어제 샬럿이랑 생각하면은 너무 이거는 밸류가 떨어진다 그렇게 봐가지고 맛이 없는 경기 같아요. 오히려 그냥 이럴 거면은 오바가 그나마 좀 더 프렘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핸디보다는. 양팀 다 점수를 좀 뽑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워싱턴만 좀 애들도 많이 뛰고 했으면 좋겠네요. 요즘에 점수 생활력이 너무 떨어져서 워싱턴도 그다지 믿을 게 아니라 진짜 맛이 없는 경기 같고,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올랜도 대 애틀랜타 경기입니다. 이건 이제 올랜도도 요즘에 좀 안 좋았었죠. 지금 얘네들 둘 다 이 치열한 순위 싸움 중입니다. 애틀랜타가 6등, 올랜도는 8등이에요. 요즘에 올랜도가 막 토론토한테도 이제는 타이브레이커도 밀리게 되고 39승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나마 오랫동안 막 연패하다가 직전 경기 때 이제 피닉스를 이겼는데, 초반에는 점수가 좀 많이 벌어졌지만 이거를 또 이제 클러치까지 가버렸어요. 양팀 합쳐가지고 턴오버는 45개, 자유투는 76개나 벌렸는데 턴오버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언더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올랜도도 어쨌든 많은 턴오버와 함께 이 자유투를 한 40개 이상 뜯었거든요. 그게 승리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제가 뭐 이거를 따로 이제 수정하진 않아가지고, 요즘에 뭐 야투라든지 뭐 수비 같은 것들 다 별로라고 하는데, 이게 애틀랜타는 거슬리는 게 최근에 17경기 동안 15승 2패로 굉장히 잘해줍니다. 17경기 중에 헨스는 이제 14번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길 때 마헨으로 이긴 거, 그런 것들이 좀 많았었어요. 얘네들이 홈일 때는 13연승에다가 11번이 헨승이었는데, 원정일 때는 좀 그러지가 않아요. 원정일 때는 최근 10경기 5승 5패 정도 그냥 반반이고, 헨승도 5번밖에 없습니다. 원정일 경우 애틀랜타는 헨승 메리트가 다른 때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는 않다. 이게 좀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애틀랜타가 얘네들이 원정으로 가는 거, 올랜도도 그래도 홈발이 좀 있고, 이게 4.5씩이나 받을만한 게 맞나. 지금 양팀 다 순위 싸움이 되게 좀 치열한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애틀랜타는 어쨌든 요즘 수비 기본빵이 너무 좋고, 직전 경기 때는 이런 좀 가드진들 맥컬럼이나 NAW가 야트가 좀 별로였는데도 다른 이제 포워드들이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그래갖고 이겼었거든요. 어쨌든 애틀랜타의 분위기가 참 좋아서, 그래서 그냥 뭐 애틀랜타를 조금 봐야겠다, 뭐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원정이라 가지고 4.5씩이나 되는 핸디, 여기엔 좀 믿음이 없긴 한데, 그래도 요즘 분위기로는 저는 애틀랜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올랜도가 직전 경기도 사실 이제 간만에 이기긴 이겼지만은, 그 저번에 이제 세크라멘토한테도 연패를 끊을 때 이제 프렌을 줬잖아요, 넉넉하게. 오늘 경기도 사실 턴오버가 굉장히 많았다, 자유투발이 좀 컸다, 피닉스가 워낙에 오늘 안 좋았던 것도 있었고,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올랜도도 막 엄청나게 좀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뭐 애틀랜타 보는 정도인 것 같아요. 언더오버 상으로도 저는 좀 언더를 생각 중인데 이게 애틀랜타가 지금 여기 보시면 디펜시브 레이팅이 굉장히 좋게 찍히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상대팀보다 그 슈팅 기회는 적게 허용을 하면서 이러면서도 자유투를 많이 안 줬었죠. 적게 허용을 하면서 본인들은 공격 기회를 많이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거든요. 턴오버 유발을 많이 한다. 올랜도는 턴오버가 많은 팀이죠. 나는 그런 데서 좀 애틀랜타가 메리트가 있다고 봤었고 올랜도는 자유투를 많이 뜯는 게 제일 좀 장점인데 애틀랜타 요즘에 자유투 자체를 많이 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다. 분위기상으로나 여러 지표로도 애틀랜타 쪽이 좀 전망이 괜찮아 보여서 저는 애틀랜타 쪽을 보고는 있습니다. 234.5 기준으로는 뭐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보스턴 경기 있는데 일단 이거는 맞대결을 좀 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맞대결 상으로 여러 해 동안 보스턴이 9대1 정도로 크게 이기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이제 마이애미가 대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최근에 이제 두 번 정도는 그래도 좀 이제 비슷한 점수차로 비볐었거든요. 최근에 두 경기가 마이애미가 좀 이기고 있다가 역전당했던 흐름들 그런 게 좀 많았었어요. 막판에 막 뭐 좀 이제 3점 같은 게 터진다든지 사이먼스가 캐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기들이었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뭐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랬었고 보스턴이 마이애미를 좀 많이 주물렀던 편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히로는 직전 경기 좀 괜찮았어요. 파웰이 오늘은 못 뛰게 되는데 히로랑 파웰이 동시에 뛸 때 이런 구간에서는 마이애미가 딱히 좋지가 않더라. 직전 경기 이제 클러치 때 필라델피아한테 14대 0 런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져간 게 컸는데 마이애미도 안정감이 막 그렇게 크게 많이 있지는 않죠. 그리고 얘네 둘은 마이애미는 어쨌든 좀 빠른 페이스 바탕으로 오버팀의 느낌이 있고 보스턴은 언더팀의 느낌이 확연한데 최근에 10경기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마이애미가 10경기 중에 오버가 7번, 보스턴은 언더가 7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언더오버 상으로는 그냥 본인들의 이런 인식대로 가고 있다. 언더오버도 좀 빡세요. 나는 229 기준으로는 그래도 보스턴의 색깔이 조금 더 묻어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이긴 한데 마이애미가 요즘엔 저는 개인적으로 확 느낌적으로는 오버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대결로도 좀 그랬었고 이게 이제 보스턴은 직전 경기 뭐 애틀랜타한테도 좀 아쉽게 진 게 있었었고 저는 그냥 지금 헨슨으로서는 그렇게 막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비가 참 잘 되고 있는데 공격이 그다지 막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제일 좀 복잡하더라고. 맞대결 같은 거 외우기 그런 것들로 보스턴을 보고 싶은데 최근에 이길 때도 보스턴 좀 어렵게 이긴 거 역전한 게 많았다든지 오늘 또 이제 원정이기도 하잖아요. 난 그런 부분에서도 보스턴이 마음에 썩 안 들어서 저는 뭐 굳이 본다면 언더 색깔이나 보스턴 승 쪽을 보고 있는데 이게 5.5 핸디는 좀 많이 갈릴 것 같은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지난번 맞대결 때도 좀 비슷비슷하게 흐른 것도 있었었고 막 그래서 사실 그때보다는 테이텀이 왔으니까 그런 건 좀 있는데 여전히 뭐 3점 같은 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게 좀 아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여전히 뭐 마이애미도 보기 좋은 시기는 아니고 보스턴도 오히려 그냥 요즘에 좀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봐야 되긴 하는데 불편하네요 약간. 저는 그냥 맞대결을 조금 더 생각해갖고 보스턴이 우위에 있을 거는 같은데 아주 뭐 편한 승리일지는 모르겠다. 그냥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229.5도 그다지 네, 양팀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근거도 많이 넣었고요. 어려운 경기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멤피스 대 뉴욕 경기 있습니다. 일단 멤피스는 내일도 이제 제롬이 일단 아웃이고 웨스는 시즌 아웃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뉴욕 닉스는 또 이제 백투백이기도 합니다. 올 시즌 백투백 6승 6패거든요. 그리고 원정 백투백이요. 그 백투백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특히나 새해 들어서는 백투백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중간에 나눴습니다. 1월달 이후로 새해 들어서의 백투백들을 보면 일단 진 경기도 많이 있었고 시카고한테는 이겼지만 이거는 풀 내주면서 백투백에서 이겼던 거고 덴버한테도 이게 2차 연장 가지고 이긴 건데 사실 이제 핸디는 만족을 했지만 되게 2차 연장에서 어렵게 이긴 거였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도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일단은 백투백 때 진 경기가 되게 많았다. 뉴욕 닉스는 일단 올 시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백투백 전체로 봤을 때도 1월달 이후 이런 새해로 봤을 때도 백투백일 때 그다지 좋은 팀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백투백에서 이제 원정으로 가는 경우 이동 이런 좀 루트상으로 이동 거리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또 백투백일 때도 약점이 좀 있는지라서 사실 휴스턴에서 멤피스 옮겨가는 게 그다지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은 뉴욕 닉스가 백투백을 원정에서 하는 경우에는 또 되게 약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 믿음이 없는데 일단은 지금 멤피스 직전 경기 때도 되게 많은 턴오버와 함께 22턴오버와 또 이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20개를 내줬어요. 그래서 야투가 34개나 밀렸거든요. 피닉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조적인 약점을 갖추고 있는 팀이다. 인사이드에서 높이가 높지 않아서 파울을 많이 저지를 수밖에 없다든지 자유투 많이 줄 수밖에 없다든지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여기다가 또 이제 제롬이나 웰스가 없는 이런 애들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또 이런 것들 많이 보여드렸었죠. 제롬이나 웰스가 없는 이런 구간들을 보면은 사실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점수상으로도 많이 못 내는 것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걸 막 프로스퍼랑도 엮어보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프로스퍼랑 같이 엮고 막 스몰 같은 애를 넣어보면은 제롬이나 웨스가 없을 때 마이너스 값이 상당하다. 마이너스 7.68이나 된다. 요런 게 있거든요. 내일은 제이본 스몰이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뭐 딱히 뭐 부상 소식은 없길래 일단 뛴다고 봐가지고 뭐 스몰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 이때도 마이너스가 심하고 어쨌든 타이저롬이나 웰스가 없을 때 마이너스 값이 상당히 큰 거 이런 게 제일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뉴욕 니스는 저번에 멤피스를 봤을 때도 많은 턴오버랑 또 이제 오펜 리바 많이 따이는 거. 뉴욕 니스는 오펜 리바를 잘 따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첼 로빈슨이 보통 백투백일 때는 많이 쉽니다. 최근에도 이제 백투백이 요즘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도 백투백 때 3월 달에는 많이 좀 쉬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글쎄, 이게 내일 로빈슨이 없으면 요즘에 뉴욕이 막 오펜리버 많이 따이지도 못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 백투백 때 약하다든지. 저는 좀 구조적인 걸로는, 뉴욕 닉스가 일단 멤피스 상대하기에는 적합한 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5 마인을 보고 있는데요. 글쎄, 멤피스 여기 있는 것처럼 요즘 공격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직전 경기처럼 야투시도 횟수 자체에서 엄청나게 밀릴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고. 저는 멤피스가 구조적으로는 뉴욕한테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뉴욕의 이런 백투백의 약한 점이나 로빈슨이 없으면 오펜 리바가 적을 수도 있다.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15.5라도 뉴욕이 좀 보기는 보이는데 뭔가 맛은 좀 많이는 없다. 구조적으로는 참 보기 괜찮은 구도인데 백투백의 약점, 로빈슨이 퀘셔너블 이게 제일 좀 거슬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휴스턴한테 야투적으로 많이 밀리기도 하고 저는 뉴욕 니스가 좀 긴 관점에서는 그렇게 막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어쨌든 멤피스의 부상 공백이 더 클 것 같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해봤던 것 같습니다. 시카고 정도 메갈이 없는 팀 그런 팀들한테 뭐 이긴 건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좀 넓게 봤을 때 좀 별로였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뭐 뉴욕 쪽으로 보고 228.5도 멤피스가 생각보다 점수를 못 낼 것 같다. 뭐 그런 쪽으로 보는 건데 뉴욕이 사실 이 경기를 마헨을 한다면 좀 큰 점수 차로 이겨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영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해. 차라리 그냥 15.5 기준의 뭐 마헨 이거를 좀 더 보고 싶긴 했습니다. 멤피스도 요즘 공격 같은 게 잘 안 되는지라서 구조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더 크게 다가오더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토론토 대 세크라멘토인데요. 토론토도 백투백입니다. 얘네들도 백투백 5승 8패로 그다지 좋지가 못했어요. 오늘 디트로이트한테 전반전에는 오펜시브 리바운드 9개, 스틸을 11개 하나 해가지고 디트로이트의 공격 기회를 많이 좀 차단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야투 차이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전반전에는 저런 허슬로 이런 것들 상쇄를 했었는데 후반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으면서 크게 뭐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뭐 내일도 아마 잉그램이나 이런 퍼들 같은 애들 퀵클리, 잉그램, 퍼드 이런 애들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퀵클리는 요즘에 부상이 좀 많았었고 내일 일단 퀘셔너블 올라오긴 했는데 뛸지 안 뛸지는 아직 모르고 잉그램도 최근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왔다든지 그래서 내일은 이제 백투베이니까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퍼들도 이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최근에도 백투베이 때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퀵클리, 잉그램, 퍼들 토론토는 이제 베스트 멤버가 나올 때 그때 이제 마진 같은 게 넬레이팅 같은 게 굉장히 좋은 편인데 잠재적인 결장 가능성이 조금 빡세기는 하더라고요. 세크라멘토처럼 이제 인사이드가 강한 팀 상대로 퍼들 같은 애들이 확실히 있으면은 리바 같은 것들도 많이 안 뺏겨 인사이드 수비력도 좋아 뭐 이런 것들이 좋은데 내일은 공백 때문에 잠재적인 이런 퀘셔너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토론토 보기가 약간 불편해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뭐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이제 드로잔이 있는데 드로잔이 좀 좋은 날에는 많은 점수 가져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드로잔이 뭐 아예 빠진다던지 직전 경기 때도 몽크까지 쉬기도 하고 세크라멘토도 이제 좀 순위다 보니까 탱킹 행동을 종종 하기는 하거든요. 여러 번 말했던 토론토는 현재 동부 순위상으로 5등이라 가지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4등으로 올라가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한데 5, 6, 7, 8, 93 여기서는 토론토가 지금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어요. 어찌 보면 이제 디트로이트한테 진 거 그것도 토론토는 올 시즌 내내 이런 좀 위급 팀한테 매우 약했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발현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세크라멘토 상대로는 일단 토론토를 좋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구조적으로는 괜찮은데 잠재적인 이런 결장 변수 그게 좀 커 보이긴 합니다. 이 경기는 지금 당장에 선택하기엔 좀 별로고 만약에 내일 뭐 어거지로 퍼델 같은 애들이 나온다 그래버리면 세크라멘토의 장점 같은 것들 조금 이제 무마시킬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일 좀 내다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토론토 쪽으로 좋게 보고 226.5로도 요즘엔 토론토가 막 언더보기에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바로 보고 싶기는 해요. 세크라멘토는 근데 최근에 좀 이제 점수 생산력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브루클린한테도 99점밖에 못 냈고 샬럿한테도 90점을 막힌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226.5로는 세크라멘토 생각하면은 점수를 못 내면 어쩌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바도 조금 불편한데 어쨌든 저는 내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토론토의 잠재적인 결장 가능성이 제일 큰 변수 같다. 지금은
일단은 뭐 마이너하고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우는 시카고 대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딱 이제 이름만 봤을 때는 오바를 보기 좋은 구도예요. 시카고는 일단 리그에서 가장 지금 페이스가 빠른 팀이고 후반기에 공격 기회 같은 것들은 상대한테 많이 허용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카고의 리스크거든요. 턴오버 같은 거 워낙에 턴오버가 많아가지고 오펜 리바는 많이는 안 따이는데 턴오버가 너무 많아가지고 본인들의 공격 기회보다 상대한테 거의 뭐 6번가량 좀 공격 기회를 더 준다.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빠르면서도 잃는 이런 좀 뭐랄까 공격 기회에서 손해보는 게 많다. 이게 시카고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근데 뭐 인디애나는 이런 부분에서 턴오버 유발을 잘 못하는 팀입니다. 시카고의 이런 리스크들이 많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반대로 인디애나 역시 상대한테 많은 공격 기회를 주거든요. 본인들이 시도한 것보다도 거의 뭐 한 5번가량 많은 시도를 주는데, 이거는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따이거나 뭐 이런 데서 기인을 합니다. 턴오버가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근데 시카고는 얘네들도 턴오버 유발을 막 잘하지는 못해요. 오펜 리바도 적고. 그러니까 양팀 다 본인들의 이런 가지고 있는 약점들, 상대한테 많은 공격 기회를 주는데 그게 이제 뭐 턴오버라든지 오펜시브 리바운드 이런 데서 비롯되지만은 상대팀들은 그런 거에서 이제 장점을 갖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많은 공격 기회가 일단 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인디애나가 페이스가 엄청 많이 찍히지는 않는데,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야투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투율이나 3점슛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좋은 시점이에요. 그래갖고 점수를 많이 뽑는데, 그럼에도 일단은 많은 실점을 하더라. 상대한테 뭐 자유투 같은 것도 꽤나 주는 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수비가 워낙에 좀 좋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실점도 되게 많은데, 내일은 인디애나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라인업상으로 공백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요. 이미 뭐 저레이스 워커, 니스미스, 네마드, 맥코네 이런 핵심 자원들이 전부 다 아웃이라고 하는데, 근데 또 시약하면 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면은, 자 여기 이제 핵심 멤버들 네마드, 니스미스, 시약함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뛸 때랑 내일처럼 이제 시약함 혼자 뛰는 이런 경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다 못 뛰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일단 마이너스 값이 엄청 커집니다. 그리고 점수 차이랑 또 12점 가나 떨어지고, 또 실점은 오히려 막 한 6점 가나 줄어든다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시약함 혼자 뛰게 되면은 득점에서의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점도 꽤나 많다. 그러니까 좀 빠른 흐름이 유지가 된다는 셈이기는 하거든요. 얘네들이 전부 다 뛸 때가 가장 오버세가 있는데, 막 싹 다 빠져버리면은 되게 언더로 간다거나 마이너스가 심하다거나 이런 게 있지만은, 어쨌든 시약함이 경기장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완화는 되더라.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5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 갑자기 시약함의 상태가 바뀔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나 많이 빼주는데 시약함 혼자 뛸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렇게나 요즘에 좀 좋았던 흐름에는 야투가 잘 터지는 게 있는데, 과연 이런 애들로 지금 이렇게 좋은 야투나 3점 감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인디애나가 좀 불안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뭐 시카고로 좋게 볼 것도 없고, 얘네들의 올 시즌 맞대결이 그리고 되게 좀 생각보다 언더가 많았더라고요. 최근에도 이제 1월 달에 막 223점밖에 안 나고, 그전에도 225점, 204점, 올 시즌 내내 전부 다 기대 이하의 점수가 났었거든요. 내일도 246.5라는 이런 기준점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되게 좀 오버가 날 것 같은 애들끼리 막 언더도 많이 나고 야투도 썼고 이런 애들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뭐를 앞세워야 될까? 인디애나의 요즘 이런 야투율 같은 거 보면은 근거가 되게 많거든요. 야투가 일단 좋아, 팀 흐름상으로. 그거는 좋은데 내일은 핵심 멤버들이 다수 빠진다. 이게 제일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생각은 인디애나도 지금 뭐 여러 선수들이 뭐 시즌 아웃된 것도 있고, 뭐 아이비도 이제 팀에서 내쫓아 버렸고, 빅맨 쪽의 결장 뭐 이런 게 있다고 봐가지고 인디애나가 그래도 본인들의 흐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디애나는 열심히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4.5밖에 안 받은 거, 이것도 좀 불편하기는 한데, 이건 이 경기는 참 기준점이 문제네요. 얘네들의 맞대결로만 봤을 때 246.5. 맞대결로는 언더 봐야 되는데, 요즘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과연 인디애나 이런 결장 변수가 얼마나 좀 먹어줄지. 시약함이 그나마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뭐 점수 같은 것들은 아주 언더로는 안 간다고 하는데, 인디애나의 결장 변수, 이게 좀 제일 크게 다가오네요. 저는 일단 현재 시각으로는 인디애나 프렌이나 오바 보고 있는데,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역시나 구도가 참 쉽지 않네요. 일단 이것도 내일 뭐 아침에 시약함의 추가적인 뭐 이런 상태 변동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휴스턴 대 미러키 경기 있습니다. 둘 다 백투백입니다. 올 시즌 백투백은 순위 대비 휴스턴은 아쉽고, 순위 대비 이제 미러키는 백투백이 나름대로 괜찮은 편이기는 했었어요. 뭐 이런 거는 보이는데, 미러키는 오늘 간만에 되게 좀 야투가 괜찮았던 날입니다. 상대가 댈러스 좀 메가리가 없는 팀이라 그런지 간만에 이제 뭐 리머텍이나 여러 부분에서 보니까 되게 좀 이제 그 림만 공략하는, 일단 엉성한 이런 미드레인지 많이 안 쏘고 리머텍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외에는 3점을 많이 썼어요. 3점이 아주 뭐 훌륭한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본인들의 평균값 이 정도까지는 해줬고,
딱 이제 효율성 높은 공격들만 해가지고 그런 데서 얻어간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123점이나 냈고 상대를 99점으로 통제를 했다. 내일 상대하는 휴스턴은 얘네들이 뭐 백투백일 때 조금 안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백투백을 좀 많이 찾아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가 뉴욕이었다. 뉴욕 정도 되는 빡센 팀한테 서로 막 끈적이 야투 싸움이 있었지만은 초반에 오늘 듀란트 3점 같은 게 되게 많이 터졌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타리이슨을 선발을 올렸습니다. 셰퍼드를 벤치로 내리고 오늘 간만에 또 타리이슨도 되게 잘했어요. 전반전에만 국한된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타리이슨도 간만에 1인분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휴선의 경기력이 요즘 꾸준히 괜찮거든요. 여태까지 아주 잘해오던 생군이 오늘 비중이 좀 없었지만은 그래도 센군도 그 전까지 아주 좋은 흐름에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일단은 휴선 쪽으로 기울긴 하는데 17.5씩이나 내드릴 수가 있느냐. 얼마 전에 미러키가 막 터너나 쿠즈마까지 빠지고 롤린스도 없고 막 그런 날에 퀼파 상대로도 게트즈의 3점이 터지면서 막 프렌하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이건 핸디값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내일 백투백이라가 요즘에 휴스턴은 백투백일 때 뭐 끼키야 그냥 뭐 탈이 있은 정도? 그런 애들 퀘셔널 말고는 별거 없거든요. 반대로 미러키는 요즘 일단 애들이 많이 빠졌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뭐 쿤부가 다우풀이지만 아마 남은 시즌 동안 못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포르티스도 요즘에 백투백일 경우에는 빠지는 빈도가 꽤나 있습니다. 쿠즈마, 터너 이런 애들도 추가적인 결장 가능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아마 저는 내일 미러키의 라인업이 좀 별로일 것 같거든요. 백투백일 때 관리를 얼마나 해주느냐 미러키가. 휴선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미러키가 관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휴선 쪽으로 좀 기울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고 저는 일단 휴선이 이기기에는 참 편한 구도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미러키 상대한테 오펜도 많이 따요. 공격 각종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휴선은 뭐 수비팀의 명목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고 있다. 직전 이제 뉴욕전에서도 그랬었고 그래서 휴선 일단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 않아가지고 휴선 쪽으로 보는 거는 좋은데 추가적인 결장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때가 조금 더 마인을 선택하기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었고요. 218.5로는 오늘도 봤다시피 휴스턴이 언더팀은 맞거든요. 과연 이제 미러키가 오늘 점수를 얼마나 낼 거냐. 미러키는 최근 경기들 중에 100점도 못 낸 경기들이 그 7경기 중에서 4경기나 있습니다. 그래갖고 미러키도 요즘 경기에서 점수 생활력이 별로인지라 멤버까지 많이 빠진다. 그래버리면은 더 아마 점수가 안 날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일단은 미러키를 좀 더 봐야 되기는 해. 저는 218.5는 좀 낮은 기준점이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그냥 참 불편하네요. 17.5라는 핸디값이 너무 불편하고 내일 아침에 좀 더 결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결장이 많으면은 휴스턴을 볼만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확답하기는 이르다. 뭐 그런 생각이고 218.5로도 일단은 저는 오바 생각 중이긴 한데 이것도 휴스턴이 요즘 공격적인 부분들이 그래도 개선이 좀 됐다. 저는 어느 정도 점수를 낼 거라는 쪽에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오바 쪽으로 살짝 보고 싶다 정도. 제가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유타 대 덴버 경기입니다. 얘네들 얼마 전에 되게 좀 맞대결이 한번 있었었죠.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3월 27일이니까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이때는 유타가 프린까지 했습니다. 점수는 되게 많이 났고 제가 이 당시에도 매번 덴버는 마헨으로서의 선택지는 별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때 유타가 129점이나 냈었고 경기 구도상으로는 경기 막바지까지 많은 점수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쿼터 때 3점이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역전을 하긴 한 건데 거의 뭐 끝물에야 역전을 한 셈이었었죠. 이때 당시에 유타의 라인업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내일 유타가 지금 나와 있는 거로는 콜리어 아웃 그리고 하클리스 캐셔너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이때 당시에 유타 라인업 보니까 베일리나 뭐 필리포스키, 센사보 이런 애들 다 뛰긴 했었다. 내일도 이런 애들은 결장 얘기가 딱히 없기는 해요. 이날 유타는 3점이 되게 안 들어갔고 그리고 뭐 자유투도 많이 안 들어갔는데 그냥 이제 덴버의 인사이드를 많이 좀 조져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뭐 덴버는 그냥 봤을 때 뭐 요키치 조금 괜찮은 날이었고 16개 중에 13개 넣고 3점 조금 들어가고 머레이까지 뭐 3점 같은 거 잘 들어가고 캠 존슨이나 뭐 하더웨이 주니어 이런 애들 3점 좀 들어가면서 3점 성공률이 나쁘지 않은 날이에요. 덴버는 할 만큼 했다. 자유투도 많이 쏘기도 하고 뭐 이런 날이었는데 자 이날 유타는 보시면요 3점은 되게 안 들어가는데 덴버의 인사이드에서 페인트 존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했었습니다. 양 팀의 페인트 존 차이가 이랬었거든요. 84대 46으로 유타가 덴버의 인사이드를 아주 유린을 했다. 늘 말하지만 덴버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고 이거는 외곽보다는 인사이드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데 지금 상태의 유타한테도 이렇게까지 인사이드를 공략을 당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 자주 있지는 않지만은 지난번에 유타한테 프레를 주고 많은 시간을 끌려갔던 거는 이런 페인트존 안쪽에서 수비력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뭐 내일도 저는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전 경기 때 뭐 이제 그 원래 캠 존슨까지 스펜서 존슨나 나지 같은 애들 부상당했고 이런 윙 자원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지라 글쎄 저는 내일도 덴버가 수비적으로 고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덴버는 요즘에 11경기 동안 9승 2패로 굉장히 많이 이겼어요. 근데 이건 좀 홈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1경기 동안 9승 2패인데 핸승은 이제 5번밖에 없었고 홈에서는 8승 2패 많이 이겼는데 핸승은 5번이고요. 원정일 때는 최근에 4승 6패
핸승이 4번입니다. 그래서 덴버가 저는 핸승으로서의 장점이 이렇게 원정인 경우에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높은 기준점 17.5라는 기준점이라면 저는 다시 한번 유타의 프레를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기는 합니다. 유타는 어쨌든 져야 되지만은 17.5씩이나 되면은 지금 덴버한테는 좀 프레를 하면서도 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249.5로도 일단은 유타가 많은 득점을 한 생각이라면은 어쨌든 덴버가 이기는 그림, 그러면은 또 이제 오바로 갈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냥 지난번 경기랑 비슷하게 본 거예요. 결국에는 이 경기는 바로 이제 최근 맞대결, 그거를 얼마나 감안을 할 거냐인데 저는 좀 많이 감안하는 셈입니다. 덴버가 원정이라든지 그때 이제 페인트존을 개털렸는데 그것도 덴버의 이제 일단 꾸준한 올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이 뒤에서 뭐 4등 수준이었다, 그런 것들까지 다 뭐 포함을 해가지고 저는 유타가 일단 할 만큼은 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유타가 3점 같은 게 되게 안 터졌는데 인사이드에서 확률 높은 공격들, 이런 것들로 좀 끌고 갔던 거고, 마지막에는 최후에는 또 탱킹 행동으로 덴버가 3점이 잘 들어간 것도 있지만은 유타가 또 이제 지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잘 됐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17.5는 좀 프렌, 유타가 많은 점수를 내는 거는 덴버 역시 많은 점수를 내면서 이기는 그림, 그래서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스 대 샌안토니오 경기인데요. 내일 일단은 골스가 아마 다음날에 경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애들을 많이 또 빼줬었거든요. 내일도 보면 뭐 커리, 호포드, 멜튼, 포스트, 포르딩기스가 없는 거, 이런 거 되게 크게 다가오죠. 커리도 조만간 복귀할 거라고 합니다만 이건 아마 주말쯤에 복귀고 앞으로도 한 2-3경기가 빠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귀산토스나 GP2까지 퀘셔너블이다. 요즘에 산토스나 GP2의 활약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 내일 얘네들까지 빼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퀘셔너블까지 빡세가지고 골스가 일단 내일 경기를 내주려는 생각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샌안토니오는 뭐 풀출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요즘에 샌안토니오는 직전경기 웬비가 막 41점을 기록하기도 했잖아요. 50% 이상의 야투율과 40% 이상의 3점슛, 이런 것들을 해주는 빈도가 되게 많기는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잘 이기고 있다, 29점 차까지 이기고 있었는데 시카고한테 마지막에 이제 뭐 프렌권으로 비벼줬다는 거, 프렌을 내줬다는 거, 그런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지금 그냥 뭐 이제 9연승을 또 달리고 있기도 하고, 뭐 골스 원정이라는 조금 이제 어려운 곳이라는 거, 그런 게 변수지만 이 골스의 이 공백이 되게 좀 커 보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귀산토스, 그린, 포르징기스, 이 중에 내일 그 드레이먼드 그린 말고는 다 못 뛰어요. 그래서 일단 산토스랑 포르징기스, 특히 이제 산토스가 어찌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포르징기스가 있을 때, 얘네들 셋 다 뛸 때가 일단 언더 점수로 가장 많은 점수가 나고 있다고는 합니다. 이제 좀 예를 들어 만약에 내 산토스가 뛴다 이래버리면은 일단 마이너스로 가지만은 이제 좀 실점이 많아지는 것도, 이런 게 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린 혼자 뛰는 경우, 이 경우인데, 근데 보통 이 경우는 그 전에 뭐 커리나 버틀러 이런 애들이 있던 그럴 때 성적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쓰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얘네들 셋 다 뜰 때가 그래도 막 플러스로 찍히는데, 이거는 포르징기스가 있기 때문에 커리나 버틀러가 없는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르징기스가 있을 때는 은근히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가 되지만은 포르징기스가 없어지만 그만큼 마이너스로 많이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아마 내일 골스가 이미 많은 결장도 있고 샌안토니오라는 거함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것 같다, 저는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포징도 좋고 포지엠스키도 좋은데 글쎄 내일은 포지엠스키 혼자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구도일 것 같아서. 그리고 GP2도 벤치에서 되게 잘해주잖아요. 근데 GP2까지 내일 퀘셔너블이다. 저는 골스가 아마 내일 백투백의 첫 경기 때 많은 애들을 관리해줄 가능성이 있다, 좀 미리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솔직히 얘네들이 뛴다고 할지라도 샌안토니오가 너무 큰 산이라고 보입니다. 그나마 오늘 경기, 이 경기가 또 두 자릿수 핸디지만은 그나마 좀 편한 경기가 아닐까 싶기는 하더라고요. 요즘에 샌안토니오의 미친 폼, 여기에는 또 이제 웬벤야마의 뭐 3월달 아주 지배했던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다 훌륭합니다. 웬벤야마 있을 때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 이런 것들 보면은 웬벤야마의 존재감이 그냥 거의 뭐 한 플러스 28점 가량 되는 거거든요.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세부 지표상으로도 엄청나게 좋다, 이런 것들 있어가지고 그냥 웬벤야마의 폼이 아주 좋다는 거고, 딱히 뭐 건강상의 문제도 없기 때문에 풀메모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는 그냥 오늘 경기 뭐 샌안토니오의 큰 핸디값이더라도 골스 원정이라는 거, 그런 거 말고는 큰 변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쩌면은 내일 샌안토니오는 충분히 많은 점수를 넣을 것 같지만 골스를 또 적게 통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언더도 같이 보고 싶기는 해요. 이어서 물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좀 낮 경기가 많아가지고 저녁에 마감되는 경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변수도 있다는 점. 자, 첫 경기 워슬레티스 대 애틀랜타입니다. 세베니노랑 세일인데 첫 경기 때 세일이는 되게 잘했습니다. 그냥 작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OPS 같은 것들도 애틀랜타가 꽤나 좋게 찍힙니다. 반대로 워슬레티스는 사실 이제 빠따가 유망주들이 되게 많잖아요. 작년에는 초반에 이제 막 소더스톰 같은 애들이 잘했다가 조금 이제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제이콥 윌슨 나오고 니커츠 나오고 이러면서 빠따가 또 새로운 애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거 하면은 올 시즌은 지금 오피스 출발이 그다지 좋지가 않거든요. 뒤쪽에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 워슬레티스에서 빠따가 그렇게 막 부르분치 못하고 있다.
세베리노도 뭐 지난 첫 경기 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세일의 활약이 조금 더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애틀랜타가 지금 OPS상으로도 어스를 압도하는 것도 있고 투타 양면에서 굉장히 좋은 시점이거든요. 난 그냥 무난하게 애틀 쪽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었어, 이 경기는. 그 다음에 텍사스 대 볼티모어인데, 자, 이볼디도 첫 경기 때 조금 많이 쳐맞긴 했었습니다. 반대로 트레버 로저스는 7이닝이나 먹어주기도 하고, 작년에 포스를 그대로 내뿜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볼디가 보니까 뭐 구속 같은 것들도 크게 떨어지는 않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난 시즌의 활약이 사실 이제 부상 때문에 좀 끊겼는데 후반기 때는 약간 이제 전반기에 못 미친 것도 있긴 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첫 경기 때 아주 좀 많이 좀 실망스러웠다는 거. 대신에 볼티모어도 지금 빠따가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텍사스는 오히려 빠따는 조금 좋은 것처럼 보이긴 해요. 작년보다는. 그래서 양팀의 투타가 많이 엇갈리는. 직전 경기 이볼디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트레버 로저스가 굉장히 잘 막아주더라. 그런 게 있거든요. 8.5를 받으면 그냥 로저스 믿고 언더 같은 것도 좀 생각이 나고 뭐 그 정도네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양 팀의 투타 폼이 너무 엇갈려서. 그다음에 피츠버그 대 신시내티인데 내일 스킨스랑 에버시입니다. 와, 첫 경기 때 스킨스가 그렇게까지 1회도 못 채우고 강판될지는 몰랐어요. 보니까 막 구속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던데 사이영을 받은 투수가 되게 물부에서도 주목받는 투수인데 참 좋지 않은 그런 개막전을 보냈습니다. 예, 상대는 앤드류 에버스인데 지난번에 보스턴전에서도 잘했었죠. 에버스는 그냥 신시내티는 여러 이제 좀 본인들이 키워내고 있는 선발들 이런 애들을 잘 그냥 키워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기본반 자체는 신시내티가 조금 더 높기는 하다. 과연 스킨스가 어느 정도 레벨일지 그게 제일 문제인데 직전 경기 첫 경기 때 너무 못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거보다 못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스킨스를 믿으면서 좀 가야 되긴 하는데 스킨스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신시내티도 빠따적으로 그렇게 막 믿음이 크지는 않고 저는 저번에도 이 경기가 한 점차 게임이나 이런 거 보기 좋은 구도라고 했는데 좀 이제 스킨스가 정상이라면 한 점차 게임 같은 거 기대해볼만 하거든요. 그래도 여태까지 뭐 보여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신시내티 빠따가 대단히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일단은 뭐 스킨스가 어느 정도 활약을 좀 해준다는 그런 좀 전제 하에 한 점차 게임이나 뭐 언더 같은 거를 좀 생각해본 매치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 카발리랑 산체스인데요. 산체스는 뭐 첫 경기 때 아주 뭐 위대했었죠. 그냥 작년의 모습을 내뿜었다. 그리고 이제 WBC 때도 좋은 포스를 내뿜었으니까 아마 이미 뭐 준비가 좀 된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일단은 뭐 필라델피아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케이드 카발리도 첫 경기 때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시카고 컵스 상대로. 그리고 뭐 9위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기는 하고 일단은 선발은 필라델피아 쪽으로 많이 갑니다만은 이게 시즌 초반에 워싱턴에 빠다가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게 제일 좀 신경 쓰이기는 해. 워싱턴이 지금 OPS가 4등입니다. 반대로 필라델피아는 얘네 좀 하위권에 있거든요. 24등밖에 안 돼요. 산체스는 충분히 믿을만한데 빠다가 생각만큼 잘 돌지는 않더라. 이게 좀 변수 같아 보였긴 했습니다. 저는 일단 뭐 산체스를 믿고 본다면은 산체스가 보니까 워싱턴 상대로도 선발로 전환한 이후에는 매우 좋았었거든요. 그 전에 막 옛날에 막 불펜 시즌이나 이럴 때는 고생을 했지만은 워싱턴 상대로도 맨날 좋았길래 여기 있는 뭐 상대 전적 같은 것도 62타석에 그 뭐냐 타구의 속도 같은 거 억제도 잘 되고 타율도 낮고 이러니까 아마 큰 것도 맞을 가능성이 적어가지고 필라델피아 빠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카발리가 엄청 뭐 견제 대상인 선수도 아니기도 하고 워싱턴이 지금 아직까지는 불펜 리스크가 막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거든요. 일단은 선발상으로 큰 우세가 있다. 산체스가 그리고 좀 긴 이닝을 먹어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까지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필라델피아로 방향을 트는 게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배당이 안 좋더라고요. 가려면 마힌 가고 일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빠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 필라델피아 빠따를 나도 안 좋게 본다. 그러신 분들은 뭐 언더 생각도 살짝 해볼 만은 하고요. 그래도 산체스 구간이라면은 필라델피아가 좀 이제 도와주면 할 것 같다. 근데 작년에도 얘가 되게 잘하는 날에도 필라델피아가 많이 도와주지는 않았거든요. 빠따들이. 그래서 여전히 지금 필라델피아 빠따가 초반에 안 좋다면은 저는 뭐 언더라든지 마해는 조금 겁이 난다. 그 정도네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토론토 거스먼이랑 프리를 했는데 자, 지난번에 거스먼은 아주 좋은 피칭을 했습니다. 삼진을 11개나 잡고 시즌 초반부터 스플리터가 아주 뭐 춤을 췄었어요. 보니까 콜로라도한테는 사실 뭐 쿠어스 필드 일 때보다도 오히려 홈 경기 때 조금 못했다. 쿠어스 필드는 괜찮게 한 편입니다. 옛날에 막 샘퍼 시절도 있었었고 쿠어스 필드는 잘 견뎠는데 오히려 막 홈일 때가 좀 안 좋았더라고요. 과연 이제 거스먼의 상태가 어느 정도일지 첫 경기는 잘했지만은 얘도 막 꾸준하게 좋은 활약을 막 10경기 이상 이어가고 그런 모습이 많이 없었어요. 전성기 시절의 그런 안정감까지는 아직은 없다. 프리랜드 첫 경기 때 얘도 나쁘진 않긴 했습니다.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했는데 늘 말하지만은 콜로라도에서는 믿을만한 선발이긴 하다. 제가 얼마 전에 뭐 펠트너 경기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펠트너조차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은 얘도 토론토 빠따한테는 약한 것들이 좀 있더라.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사실 토론토가 지금도 빠따가 OPS가 높게 찍히거든요.
생각보다 콜로라도도 중위권 정도로 형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은 거스머니 직전 경기 때 보여준 모습과 토론토에 지금 빠따 OPS가 상위권이에요. 그런 것도 보면은 그냥 쉽게 토론토로 봐도 괜찮긴 하겠다. 그런 결론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싹이랑 마이애미, 샌디 알카사자로도 첫 경기 때 7인이 먹었습니다. 쉐인 스미스는 첫 경기 때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죠. 오늘 경기는 제가 선발상으로는 마이애미가 좀 우세해 보인다. 그리고 마이애미 빠따적으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도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오히려 어제보다도 알칸타라의 첫 경기 모습 봤을 때 그리 나쁘진 않아 보여서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해요. 알칸타라도 진짜 전성기 때 뭐 사이영 수상하고 그랬을 때보다 그 이후에 되게 좀 혹사당하고 부상당해가지고 복귀한 시즌에 작년에도 전반기 때는 되게 별로였다고 후반기 때 깔짝 잘하고 그런 수준인지라 첫 경기 잘했다고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첫 경기 7이닝이나 먹어준 거 원래부터 작년에도 뭐 2이닝 팀 몇 번은 있었었고 그러면 일단 선발상으로도 쉐인 스미스가 작년에 보여준 게 꽤 있긴 했지만은 아직은 뭐 보여줄 게 더 많이 남았다 이런 좀 시각으로 봐가지고 일단은 의심하고 있는 선발 그리고 마이애미의 알칸타라 여전히 의심은 되지만 직전 경기 때 보여줬다 그런 구도라면 그냥 마이애미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낫긴 하겠죠. 오늘도 시카고 화스하기 초반엔 좀 빠따가 괜찮았는데 그래도 이제 경기가 좀 지나면 지날수록 타순 한 바퀴 돌고부터는 에리페이드도 쉽게 털어 먹었고 뭐 그러면서 마이애미가 잘 치고 나가더라고요. 네,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마이애미 초반 빠따 이름값 대비 나쁘진 않더라. 그런 것들도 좀 봐가지고 저는 마이애미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매치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리버라토레랑 페랄타인데 글쎄 뭐 페랄타 지난번 경기 때 이제 좀 좋지는 않았어요. 딱 이제 개막 단계쯤에는 작년에는 이제 뭐 슬라이더 대신에 체인지업을 세컨 구종으로 삼으면서 일단은 뭐 삼진 개수는 줄었습니다. 방어를 엄청 내려 들었었는데 첫 경기 때 스타트가 조금 안 좋긴 했었어요. 그리고 뭐 세인트루이스한테도 아주 뭐 큰 강점 없다든지 리버라토레는 지난번 첫 경기 때 5이닝 먹으면서 나쁘진 않았는데 얘도 이제 좋은 구간이 있을 때와 좀 안 좋은 구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첫 경기 나쁘진 않았으니까 아주 뭐 깔보고까지는 없을 것 같고 생각보다 세인트루이스가 빠따가 안 돌지 않더라 뭐 이런 것들도 봤던 것 같고요. 매치는 여전히 얘네들도 좋은 구간이 오면 확 달리곤 하는데 지금은 그런 구간들이 뭐 길게 이어지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매치를 아주 뭐 편하게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제가 어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뭔가 매치가 좋기는 한데 믿음은 좀 적은 선발로 보나 뭐 팀의 규모로 보나 여전히 뭐 매치가 큰 우세이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뭐 본다면 마행 봐야 되고 이럴 텐데 지금은 매치가 아직까지는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유력한 스타키처럼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템파대 밀키 라스무센이랑 미저라우스키인데 얘네들도 뭐 저번 경기 때 잘하긴 했습니다. 라스무센 여전히 구속 같은 거 잘 나오고 미저라우스키 지난번 경기때 막 103마일까지 지키기도 하고 잔용 같은 거로 뭐 폭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기는 한데요. 나는 미저라우스키가 늘 이제 본래 문제가 있다는 거 올 시즌에 얼마나 회복을 할지 작년에 첫 시즌 때는 천만에 나올 때 엄청 잘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가면 갈수록은 본인의 미천이 약간 드러났잖아요. 과연 뭐 재구 문제나 피홈런 리스크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일단은 뭐 이닝 히팅 능력이나 여러 부분에서 미저라우스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한다. 좀 구위 같은 것들은 엄청난데 사실 뭐 라스무센이 녹록치 않은 투수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라스무센이 전반기 때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기 때는 좀 이닝 제한도 있었고 부상 복귀한 시즌이다 보니까 뭐 관리도 받고 이러면서 후반기에는 조금 성적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전반기 때 2점대로 아주 뭐 좋은 면모를 보여줬다. 시즌 초반에는 뭐 딱히 그런 체형 문제도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템파베이가 어느 정도 라스무센도 일정 수준의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긴 했었어요. 근데 일단 미러키가 아직까지는 뭐 빠따 같은 것들도 충분히 괜찮고 하니까 오피스 뭐 전체 1등이고 하니까 일단은 뭐 미러키 쪽으로 보고는 싶은데 이 경기가 제가 아까 살짝 본 바로는 일반승 배당도 괜찮았거든요. 일반승으로서의 미러키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저는 좀 홈라인 같은 거는 별로여가지고 일반승으로서의 미러키는 저는 밸류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네요. 그 다음에 보스턴 대 휴스턴 경기 크로시에랑 버러우스인데 뭐 직전 경기 때 크로시에도 아주 잘했습니다. 아마 6이닝 먹었나 7이닝 먹었나 그랬는데 위기도 본인의 능력으로 잘 넘기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올 시즌도 보스턴의 에이스가 될 거는 확연하다. 반대로 마이크 버러우스 얘도 이닝을 많이 먹지는 못하거든요. 작년에 피츠버그에서 뛸 때나 이럴 때도 이닝을 이제 5이닝 정도 먹으면 많이 먹은 거고 그러지 못한 날에는 좀 이제 불펜대로 엮어가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휴스턴에서 지난번 경기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선발상으로는 크로시에가 조금 더 좋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보스턴은 지금 빠따가 되게 안 터지고 있고 휴스턴은 생각보다 잘 터지고 있거든요. 우려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투타가 조금 엇갈리기는 한다. 투수는 확실히 크로시에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크로시에도 휴스턴한테 조금 이제 고생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화삭 시절에도 고생을 했었고 작년에도 한 경기 만나가지고 그때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보스턴이랑 휴스턴이랑 팀적으로 이런 뭐 와일드카드 싸움도 되게 좀 치열하게 할 때고 막 그랬는데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 크로시에가 한번 휴스턴한테 미끄러진 적이 있었다. 그런 기억도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한번
오바 같은 거를 기대해보고 싶은 크로시가 완전히 좀 편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이 좀 있네요. 지금의 보스턴 빠따는 오바 같은 게 좀 별론데 어쨌든 전 이거는 크로시만 믿고 보스턴을 쉽게 누르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좀 꽤나 많은 타석을 상대를 했는데 피안타율이 370이면 꽤나 높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천사 대 시컵 맷 보이드랑 키쿠치입니다. 야, 맷 보이드 첫 경기 때 굉장히 별로였었죠. 제가 작년에 분명 좋은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맷 보이드가 연차도 조금 있고 막 투구 내용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도 아닌데 구속이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은 야, 맷 보이드가 작년에 막 그렇게까지 좋은 성적을 찍을 만한 근거가 있었나 싶으면은 저는 작년에 약간 좀 플루크성이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보니까 뭐 선사 애들 상대로 78타석 동안 피안타율도 되게 좀 적게 통제를 하고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첫 경기 때도 그렇고 나는 약간 플루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 천사 빠따는 지금 괜찮은 수준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보이드가 워싱턴한테까지 고전을 했잖아요. 물론 지금 워싱턴도 생각보다 OPS가 좋게 지키긴 하는데 보이드의 첫 경기에 리스크가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반대로 지금 키코치 뭐 키코치는 딱히 지난번 경기 때 뭐 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로 논하기는 어려운데 늘 이제 볼릴 리스크가 있고 근데 지금 천사 빠따가 이 홈런이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어제 경기도 천사 경기는 역배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 2대0으로 이겼습니다. 리그리필드가 바람이 외야 쪽으로 안 불고 안쪽으로 불어오길래 점수가 좀 이제 안 나면서 천사가 이겨버렸는데 솔직히 막 계산했던 대로는 아니었었어요. 이것도 어쨌든 키쿠치 천사로 넘어가고 나서부터 토론토에서 마지막 시즌부터 슬슬 성장을 하고 있다. 휴스턴 때도 좋았었고 천사 넘어갔어도 나쁘지 않았었고 거의 뭐 1선발급이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보이드는 약간 플루크성이 있어 보이고 키쿠치는 매년 본인의 이런 약점들을 피홈런이나 뭐 볼넷 같은 것들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저는 오늘 경기도 키쿠치가 조금 더 믿음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빠따로도 시카곱스를 믿을 게 많이 안 된다. 지표로는 오히려 천사가 많은 홈런 바탕으로 좋다. 뭐 이렇게 지키고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도 편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차라리 막 천사 같은 애들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한 번 더 들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디트로이트 대 디백스 경기인데 이 경기는 저는 위험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맞대결이 지금 두 경기 연속으로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은 이제 스쿠발이니까 스쿠발은 그런 뭐 이런 우려들을 불시시켜주는 그런 투수긴 합니다만은 얘네들 맞대결 흐름상으로는 저는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갤런 첫 경기 때 이제 다저스 만나가지고 초반에 조금 괜찮아 싶더니 결국엔 좀 많이 얻어맞고 그랬는데 일단은 갤런은 저는 좀 잘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투수였었거든요. 옛날보다 스토프도 많이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스쿠발 뭐 애리조나 상대로도 굉장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작년에도 6이닝 정도 먹어가지고 잘한 게 있었는데 스쿠발의 폼이 너무 좋기는 해. 첫 경기 때도 보면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 짧게 뛰더니 그렇게 짧게 뛴 이유를 보여줬다. 그냥 또 똑같이 좋은 피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선발로서는 스쿠발이 많이 앞서는 것 같은데 그냥 얘네들의 양팀이 이번 시리즈 때 많이 이기고 있다가도 애리조나가 추격을 당한다든지 직전 경기 때는 좀 신인 선수 호세 페르난데스가 홈런 2방 쳐가지고 뭐 이겨버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선발 구도랑은 다르게 경기 구도 자체는 되게 좀 흐름이 애매하더라고요. 애리조나도 어쨌든 빠따 경력은 충분히 있는 편이고 갤런도 뭐 못하는 투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전 이거는 선발 이름값 대비 변수가 좀 클 것 같다. 좀 위험한 경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다음에 샌프 대 샌디에고 닉 피베타랑 이제 하우저인데 글쎄 피베타가 작년에 되게 좋은 시즌이었잖아요. 막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는데 지난번 첫 경기 때는 좀 부진했었습니다.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요. 근데 뭐 따로 이런 뭐 구속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었는데 어쨌든 어찌 보면은 좀 타일러 말리나 피베타 작년에 엄청 플루크가 터졌던 애들 이런 애들이 올 시즌은 좀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반대로 에드리안 하우저 작년에 화싹이나 뭐 좀 템파베이 이런 데서 특히 이제 화싹 시절에 굉장히 좋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아주 안정감 있는 활약과 함께 막 1점대 방울도 보여주고 그러다가 사실 얘도 뭐 긴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뭐 보여준 적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선발은 하우저가 앞서는 것 같고 어제 경기도 둘 다 사실 빠따가 거의 뭐 꼴찌급들의 대결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많이 치긴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선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샌프란시스코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피베타가 과연 첫 경기만 못한 거일지 그래도 옛날에도 보스턴 시절이나 이럴 때도 본인의 역할은 좀 있긴 했었는데 첫 경기만 터진 걸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뭐 에드리안 하우저도 나쁘지 않은 투수여서 전 그래가지고 일단은 샘프 쪽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여전히 샘프는 좀 빠따가 지표로는 안 좋지만 직전 경기 때 조금 살아났다는 거. 샌디에고는 어제 경기도 별로였다. 그런 것들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키 대 시애틀 슐리틀러랑 조지 커비인데 이거는 선발상으로는 슐리틀러를 일단 좀 더 좋게 보고는 있거든요. 그냥 앞으로 뭐 잠재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근데 커비도 얘가 첫 경기 때 볼넷이 2개나 있었습니다. 원래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제구력 그리고 이닝이 역할할 수 있는 거 좀 이제 3점대 방어율이 보장된다는 거 뭐 그런 거였는데
뭐 조지 커비가 지난번 경기 때 뭐 아주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냥 뭐 우리가 늘 보던 커비의 모습이랑 거리가 조금 있었다 정도? 저는 이 경기도요, 시애틀의 빠따도 무섭고 양키는 아직까지 생각보다 빠따가 안 터지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볼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선발의 임팩트는 일단은 첫 경기 때는 슐리틀러가 조금 더 괜찮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슐리틀러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서 조지 커비는 직전 경기 때도 볼넷 많이 주는 거 하며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웠던 것 같기는 하네요. 뭐 이 경기도 확 다가오진 않는데 양팀 다 이름값이 있는 팀들이니까 작년에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냥 별로 안 건드리고 싶은 경기이긴 하네요. 이것도 미네소타 대 캔자, 조 라이언이랑 이제 노아 캐머런인데, 자 지난번 경기에 조 라이언도 아마 필라델피아전이었나요? 그때 되게 잘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첫 경기 때 그래도 미네소타의 에이스다운 면모. 근데 얘도 늘 이제 피홈런이 많은 게 문제인데, 일단은 작년에도 시즌 초반에 피홈런을 많이 안 맞았거든요. 그러다가 확 어떤 구간에 엄청 쳐맞아가지고 방어율도 오르고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았던 건데, 그래도 이제 볼넷도 안 줘, 페이스투볼의 구위도 좋아, 뭐 이런 것들 상으로는 홈런만 안 맞으면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캔자시티도 아주 뭐 홈런에 아주 큰 강점까지는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작년에 노아 카메론은 캔자시티의 발견이었습니다. 아주 잘했었죠. 근데 얘도 이제 뭐 구속이 크게 안 나온다든지 약간 좀 세스 루그한테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여러 구종을 구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는 좋은데, 작년에 전반적으로 좋은 시즌이었습니다만은 사실 처음에 등장했던 초반 경기들이랑 후반 경기들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시즌 내내 잘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뭐 기복이 찾아오고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기복이 조금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다. 그리고 이제 2년 차니까 첫 시즌 때는 되게 잘했다고 치더라도 2년 차 때는 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사실 미네소타 빠따가 막 견제가 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글쎄요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거로는 캔자도 여전히 OPS가 28등에다가 뭐 이러고 있으니까 미네소타도 23등이어서 별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어쩌면 두 선발 투수들의 퀄리티를 생각을 하면은 제가 본 바로는 지금 긴장이 8.5가 찍히거든요. 그러면 뭐 언더 같은 거 생각할 만한 애들이기는 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빠따로나 선발의 퀄리티로 보나 8.5는 부적합하다, 그냥 언더 같은 거 조금 생각이 난다 정도,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클블 대 다저스, 야마모토랑 개빈 윌리엄스인데, 저는 개빈 윌리엄스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파워피처 유형이고 작년에도 막바지 때 클블이 디트 추격하는데 가장 큰 공신이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 첫 경기 때 얘도 이제 볼넷이 문제인데 볼넷을 엄청 많이 저질렀어요. 그게 일단 좀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 투프 같은 것들은 훌륭한데 얘도 이제 볼넷이 문제지만 처음 경기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났었다. 올 시즌 처음에 스타트는 그다지 좋지가 못했었고, 뭐 야마모토도 지난번 경기 때 좀 고생을 한 편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뭐 어느 정도 퀄리티가 보장이 되니까, 일단은 저는 어제만큼 다저스가 편한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게이블 윌리엄스 그래도 능력 있는 놈이어가지고 스토프가 있는 놈이라서 다저스가 얼마나 얘를 상대로 잘 치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도 완전 치는 않고요. 야마모토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스타트는 별로였습니다만 지금 클리블랜드가 데라우터까지 부상을 당했잖아요. 요즘 클리블랜드에서 가장 좀 핫한 신인인데,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도 돋보이는 신인인데 좀 약간의 뭐 부상도 있어가지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냥 다저스가 빠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다저스가 지금 아직까지 궤도에 올라선 모습은 아니지만은 클리블랜드가 지표적으로는 여전히 좀 안 좋아 보인다는 거, 뭐 그런 것들 따라갈 것 같아요. 그냥 OPS가 27등이면은 작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냥 다저스가 뭐 빠따적으로는 괜찮고, 야마모토가 지난번보다 조금만 더 좋은 피칭을 한다면, 그러면은 저는 뭐 다저스 쪽으로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네요.